자, 아쉽지만 여기서 3개를 골라야 돼요. 어렵겠지만 여기서 3개를 골라야 돼요. 3개. 1번, 5번, 6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1번, 5번, 6번. 오케이. 아 저는 4, 5, 6. 4, 5, 6. 4, 5, 6. 5, 1, 2, 어. 3번보다 오 역시. 네. 뒤에 세컨 플라이트 훨씬 나은 것 같다. 술이 좀 깨서. 악동님은요? 저는 256. 2, 5, 6. 2, 5, 6. 1번은 제가 테스팅을 안 해봤거나 아니면 한두 번 해봤을 와인인 것 같은데 거의 뭐 유즈도크만을 사용하는 집이고 여기서는 가장 떨어진다 사실은. 이 6개 중에서는 여기 낄급은 아니다 라는 와인 같고 2번은 샤를라쇼 같고 제가 보기에는 샤를라쇼 특유의 이런 텍스처가 있어요. 입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텍스처. 아 텍스처. 네. 마셔보면 굉장히 감미롭고 입안에서 동글동글한 느낌. 2번을 마셔보면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고 3번은 아주 잘 만든 와인인데 근데 4, 5, 6이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근데 3번도 아주 좋다. 그 다음에 4번은 내가 보기에도 저기 피에르 뱅상 되게 좋은 와인이고 잘 만든 와인이다. 5번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기 이본 클레제. 내가 보기엔 이본 클레제 같고 그 다음에 6번은 꼬젠박.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때 와이너리 가서 코지엠파이가 맛있니, 이본클레제가 맛있니, 도브네가 맛있니 하다가 도브네 까주셨잖아요. 얘는 누구라고? 코젠박 박재하 대표님 만드는 루드몽에서 만드는. 거지. 네. 그러면은 이제 꼽아도 돼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시면 먼저. 어떤 거 하실래요? 저는 그냥 순서를 이렇게 써놨네요. 그러니까 5번, 6번 하고 4번, 3번이 거의 저는 좀 비슷했던 것 같고 5, 6, 4, 3, 1, 2 이렇게. 5번이 1등, 예. 5번이 1등, 6번이 2등, 4번이 3등. 예, 예. 정진 대표. 저는 순서대로 했을 때 제가 뭐 뉴요크를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6번이 1등, 5번이 2등, 그 다음에 1번이 3등. 네. 저는 2번이 오히려 브누앙뜨나 약간 글로브 쓰는 생산자 같아요. 글로브가 뭐예요? 와인 글러브라고 해서 형님 이 유리로 센 통이 있어요. 아르노 앙뜨가 네. 유행을 시킨 건데 사실은 아르노 앙뜨가 지금은 100% 와인 글러브로 와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와인 글러브 하나에 가격이 한 3,000유로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크통 뉴요크 아주 좋은 거에 한 3, 4배 정도 가격이거든요. 근데 와인 글러브를 쓰면 사실 산소 컨택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안에서는 이런 암포라 같이 뭐 이제 둥글둥글하게 와인이 회전을 잘 하고 숙성이 되면서 자기의 캐릭터를 준다고는 하는데 마셔보면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굉장히 퓨어하고 그래서 요새 아르낭들을 마셔보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퓨어하고 굉장히 직선적으로 가는 느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아르낭뜨가 이제 뜨고 나서부터는 이제 샴페인이나 버건디에서 와인 글러브를 쓰는 집이 아주 많아졌죠. 심지어는 오크 끝판대장인 앙리지로도 와인 글러브 쓰거든요. 그 정도로 요새 와인 글러브가 약간 트렌드다. 근데 생산자들을 이야기하면 또 달라요. 예를 들어서 피에르 뱅상 같은 경우에는 와인 글러브에 대해서 물으니까 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르낭뜨가 성공을 일으켜서 많은 생산자들이 팔로잉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부르고뉴의 근본은 오크 숙성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오크 숙성을 하겠다. 그런 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0% 뉴요크 쓰는 뭐 예를 들어서 DRC나 리제베르나 뭐 꼬지앤박이나 이런 집들은 이제 오크를 토스팅을 얼마나 섬세하게 하느냐 아니면 이제 발효할 때 이제 저온 치명을 얼마나 짧게 가져가느냐 그런 거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또 트렌드는 또 뭐가 있냐면 와인 글러브와 뉴요크를 섞는 집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샴페인 중에 사바 같은 경우에는 100% 뉴요크와 와인 글러브를 섞어서 블렌딩을 하는 집도 있고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뉴요크도 장점이 있고 암파라도 장점이 있고 와인 글러브만의 장점이 있고 그래서 생산자의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지 뭐가 정답이다 맞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브를 쓴다는 집들이 대체로 좀 강렬한 미네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이 도드라지고 그냥 굉장히 좀 펄사이즈한 입안에서 그러니까 쭉 치고 나가는 산이 되게 좋은 스타일이고
그러면 이제 와인 6개 가져다 주시면 천천히 오픈하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픈해 보시죠. 1번 주세요. 까보세요. 그 실방 바따유라고 해서 이제 부르고뉴 오거트든이 이제 북단의 막산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생산인데 막산에 아주 잘 만들었어요. 와인 컨설턴트로 활동을 했고 다수의 와이너리에서 이제 양조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분인데 지금은 본인이 일단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막산에 한 20헥타 좀 안 되게 한 17, 18헥타 정도의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고요. 뭐 막산을 대표하는 생산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도밭은 뭐 유기농이나 비오디나미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드는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밭을 말을 통해서 갈 정도로 포도밭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포도가 완숙됐을 때 수확을 하는 타입이고요. 양조 과정에서도 이제 그렇게 뭐 특별한 개입은 하지 않고요. 이 집이 사실 막산에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다음에 로제도 꽤 만들고 그다음에 알리고떼도 꽤 잘 만드는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명한 산도를 두드러지는 알리고떼를 만든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산이 너무 튀었어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푸드레하고 유즈드 오크를 섞어서 만들고 뉴오크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오크 터치가 전혀 없었던 스타일 중에 하나고요. 알리고떼 특징을 아주 잘 표현했다. 하지만 이제 산이 조금 튀어서 좀 아쉬운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숙성을 하면 충분히 잘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걸로. 네. 아, 잡자마자 알 것 같아. 좀 묵직하네. 라쇼라고. 아, 역시. 맞잖아. 네. 두 번째는 이제 샤를라쇼입니다. 샤를라쇼는 이제 보노만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생산자입니다. 현재 도멘 아르라쇼를 이끌고 있으며 뭐 보노마네를 베이스로 해서 뭐 호모나 생비방, 에세조 같은 그랑크루를 가지고 있고 총 한 14헥타의 정도의 포도밭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현재 부르고뉴를 대표하는 생산자 중에 한 명이고 저 아래 다운 레이블은 와이프가 그려졌죠. 2012년도에 들어왔고 14년부터 해서 이제 와이너리를 물려받아서 14년도부터 양조 스타일을 완전 바꿨죠. 아버지는 디스템에서 만들었다면 이제는 홀클러스터를 100%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크 사용을 전혀 안 하고 세라믹 버저를 사용을 하고 있죠. 레샴 다르정은 포도밭이 샤를라쇼 집 바로 앞에 있어요. 본노만에 이제 베이스를 두고 있고 샤를라쇼가 말하는 아르나쇼와 샤를라쇼 차이는 샤를라쇼는 좀 더 다가가기 쉽고 편하게 마시는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알리고떼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와인인 것 같습니다. 뭐 100% 세라믹 버절에서 숙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박경진 솜이 느끼기에는 이제 좀 플랫하다고 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근데 오크의 사용을 뭐 라쇼하고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지만 라쇼는 좋은 포도를 가지고 왜 굳이 오크 향을 입혀야 되냐 세라믹으로도 충분히 좋은 와인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오늘 아마 제일 고가의 화이트 알리고떼이지 않을까 싶어요. 루루아를 어드마이어해서 이제 알리고떼를 만들기 시작하고 유일하게 도멘 포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샤를라쇼의 뭐 철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와인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다음 와인. 앙뜨. 앙티쇼. 박경진 소믈리에도 이 집 갔다가 감동받아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베누 앙뜨는 이제 플리리 몽라샤의 베이스를 두고 있고요. 굉장히 정교하고 절제된 스타일의 화이트를 만드는 생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최근에 이제 또 이 형도 돈을 좀 벌어서 와이너리를 이전을 했는데 메르소 쪽으로 아마 옮겼을 거예요. 그래서 형의 스타일을 좀 따라가요. 예전에는 굉장히 좀 오키하고 강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좀 퓨어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앙티슈토는 뭐 앙티슈토라는 뜻이 그리스어로 이제 같은 땅 위에 있으나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버건디에서 샤르도네가 보여주는 특징과 알리고떼가 보여주는 특징에
이제 뭐 다른 해석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앙티슈톤이라는 의미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와인 같은 경우는 플리니에서 각기 다른 3개의 플랫에서 생산된 알리고떼를 사용을 하고요. 뭐 1940년대, 50년대의 올드바인들을 블렌딩하고 있고요. 아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와인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생산량이 그래도 꽤 되는 편이에요. 한 뭐 10,000병 가까이 되는데 9,513병인데 가격 대비로는 아주 좋은 알리고떼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잘 만들어요, 되게. 그때 사람들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테스팅하고. 왜냐면 아르노 앙뜨를 갖다가 다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와이너리를 다녀오신 분들이 저걸 첫 번째로 꼽으시는 분도 계셨으니까 그 정도로 인상이 깊었던. 원래 좋은 거 먹고 조금 떨어지는 걸 먹으면 뒤처진다고 하는데 전혀 안 뒤처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 거. 아, 정답인가? 자, 다음. 삐에르뱅상. 네. 효과상. 삐에르뱅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유명한 분이죠. 파시칼 마르샹이에서 도멘 부주레이에서 와이너리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2017년부터 24년까지 이제 르플레브에서 총괄 와인 메이커로 일을 했었고 이제 2023년에 첫 빈티지예요. 사실은 이게 옥시드레스 쪽의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고 앞서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 르플레브하고 다른 점은 딱 하나, 오크 비율. 이 집은 한 10에서 15%를 쓰고 있고 르플레브는 한 20%를 사용을 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알리고떼 같은 경우에는 유즈드 오크하고 암포라하고 반반 정도 숙성을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옥시드레스 특유의 좀 서늘한, 왜냐면 굉장히 좀 차가운 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예전에는 사실 와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삐에르뱅상이 서늘한 지역이라서 포도가 완벽하게 익지 않았다. 그래서 알코올 레벨이 10도, 뭐 10.5도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은 한 12도 정도 나올 정도로 포도가 잘 익는다고 하고, 이 와인은 생산량이 한 3,000병 정도 될 거예요. 알리고떼가 지닌 이제 품종의 특징을 잘 표현하면서도 그 삐에르뱅상의 철학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주 정교한 스타일의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번 클레제? 이번 클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르고뉴 볼레 중심으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죠. 한 13대에 걸쳐서 와이너리를 뭐 볼레, 먹소, 보마 지역에서 와인을 생산하는데 지금은 포도밭이 10.5헥타 정도 돼요. 예전에 이제 6헥타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2년에 이거 첫 빈티지 만들 때 이제 아르노 바이오와 함께 레진 오시놀의 포도밭을 구입을 하면서 서로 이제 좀 나눠 가지면서, 그러니까 꽃띠드 본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생산자인데,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티보 클레제가 만약에 샹볼이나 본노만에 있었으면 샬라쇼 같은 평가를 받는 아주 뛰어난 생산자이지 않나 싶어요. 와인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 앙클로장이라고 하는 와인은 도멘에 이제 단일 고액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13개월 정도 오케에서 숙성을 시킨데 한 그 뉴요크 비율이 5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스틸에서 숙성을 시키고 나오는데 2022년이 첫 번째 빈티지고요. 우리 그때 먹었을 때도 사람들이 테스팅하고 진짜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빈티지도 456병을 만들었는데 2023 두 번째 빈티지도 450. 이번에 갔을 때 심지어는 한 병 달라고 해서 이렇게 사인을 받아서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알리고떼 진짜 잘 만들어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 VIP가가 10만 원이 안 했어요. 이게 한 9만 원 했나? 8만 원? 8, 9만 원 했나? 10만 원 정도 했나? 1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게 2023이 이제 풀리거든요. 근데 전 세계 최저가가 500불이 넘어요. 그거 좀 아니다. 한국보다 몇 배야? 한 5배 비싸나? 6배 비싸나? 6배도 더 되겠대 지금 환율로 오니까. 근데 아주 잘 만드는 알리고떼다. 얼마 전에 형님 학교 저기 와인 모임 할 때 이거 22를 한번 따서 테스팅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다들 넘어가시더라고. 다들 먹소니 뭐 플리니니 잘 만든 프레미코르도 하는데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크 터치 적절하게 입히면서 아주 잘 만드는 알리고떼이지 않나. 자, 제가 사랑하는
뭐 맞다니까. 꼬지엠박. 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았습니다. 꼬지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인 와인 메이커인 나카덴 고지와 한국 분이신 박재화 그 대표님 두 분 부부가 같이 만드는 도메인 와인입니다. 당연히 포도밭은 유기농이나 뭐 올가닉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수확량을 소출량을 굉장히 줄이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포도의 농축미와 산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양조 과정에서도 또 과도한 개입은 막고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알리고떼가 1908년에 심었으니까 지금 117년? 트레 비에비뉴라고 하죠. 115년 된 굉장히 오래된 비에비뉴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느끼고 테스팅하고 제가 바로 맞출 수밖에 없던 게 제가 한 2달 전에 2022를 테스팅을 했었거든요. 알리고떼를 테스팅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전화해서 와, 대표님 죽인다. 너무 맛있다. 그러고 나서 제 지인분께서 이제 비올레트 비조가 가지고 있는 보노나의 옆에 있는 밭에 이제 샤르도네를 먹었는데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전화해서 이제 클레임을 걸었죠.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알리고떼 이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100년이 넘은 포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기는 했는데 어쨌든 100% 뉴요크로 만들었는데 22도 아주 좋았지만 23도 아주 맛있네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알리고떼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샤르도네라고 해도 사실은 뭐 그게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와인을 잘 만들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와인은 뭐 일반인들이 구할 수는 없는 와인. 제가 알기로는 6번은 이제 한국에 조만간 출시가 될 계획이고요. 그래도 이 꼬지엠박의 철학 때문에 레스토랑에만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사시면 이게 지금 한 400불대 할 거고요. 이게 500불대, 이게 100불, 옆에도 100불, 그럼 저건 600불, 700불, 저거는 한 100불 언더, 한 5, 60불 할 것 같아요. 뭐 앞서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다 각기 다른 캐릭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와인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형은 어느 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그거 5, 6번이 아무래도. 대표님 근데 샤를라쇼가 빈티지에 따라 점점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아 요새 그래요. 저 뭐 이 작가님 요번에 가서 저랑 같이 하루마쇼 씻고 마시고 나서 프랑스에서 부르고뉴 핀 같이 먹었는데 그게 지금 한 600~700불 하는데 레스토랑에 150유로 하더라고요. 먹어야죠. 너무 단단해. 근데 너무 단단해서 진짜 맛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 주고도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마실만 했는데 이 작가님은 이 돈 좀 절대 안 먹는다. 아니 이제 샤를라쇼 들어온 지 뭐 18빈티지부터 들어왔죠. 다 테이스팅을 했을 때 네. 점점 좀 단단해지는. 단단해지는 게 예전에는 오크를 써서 그러니까요. 부들부들했는데 지금은 세라믹을 쓰니까 훨씬 더 좀 집중도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 와인을 만든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아르노 앙뜨 같아요. 나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 뭐 비싼 거 입에 안 맞으면 좋지. 안 사면 되고 싼 거 맛있으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아마 6개 중에 형이 이게 제일 비쌀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 리스트를 가지고 만약에 똑같이 5년 뒤에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한다면 5년 뒤에 이 멤버로 요 똑같은 와인들을 블라인드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진짜 궁금해. 어쨌든 알리고떼 재밌지 않습니까, 형님? 몽아시는 형 유튜브에서 찍으면 내가 나갈게. 대신 오늘 끝나고 DRC 꼬르통 샬마녀는 같이 먹는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도저히 끝나고 먹을까? 오늘은 이 작가님이 프랑스에서 박살낸 그걸 건져서 커피 필터에 살린 꼬르통 샤르마뉴를 칼국수랑 함께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알리고떼 어떻게 보면 최강자들이잖아요. 멸망전이라 했지만 최강자들을 이렇게 놓고 테이스팅하니까 왜 요즘 생산자들이 샤르도네이보다 알리고떼 좀 더 뭔가 포커스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더워지니까 샤르도네가 너무 푹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오히려 알리고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익어도 이제 좋은 빈티지의 예전에 샤르도네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옛날에 저희가 알던 심심한 알리고떼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 그러니까 알리고떼의 특징이 뭐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진짜 없을 것 같고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와인 자체로 놓고 봤을 때 되게 완성도가 높은 와인이 대부분 거의 다였고, 그래서 알리고떼에 지금 두 가지를 느꼈는데 내 생각보다 훨씬 맛있다. 그리고 기억보다 훨씬 비싸다. 예. 그 두 가지를 일단 느꼈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변화의 바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해주시고. 네. 사실은 그 뭐 아까 도분해 굴러다닌다고 했었는데 제가 도분해를 깔까도 고민을 해봤고 도메를로하고, 근데 빈티지가 같지 않아서 다른 빈티지라서 같은 빈티지였으면 좀 이거 이유가 좀 조악스러운데. 왜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나는 한번 기획을 하고 싶은 게 빈티지를 맞추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빈티지라도 한번 모아놓고 꼬르똥 샤를마뉴를 만들어서 한번 하고 싶어. 뭐 샤를라슈에 꼬르똥 샤를마뉴. 샤를라쇼도 그게 나와? 네, 300병 만듭니다. 한국의 생산량의 한 3% 줍니다. 4%? 12병? 그리고 피에르 뱅상 꼬르똥 샤를마뉴라든가 DRC의 꼬르똥 샤를마뉴, 그 다음에 저기 밀레만? 뭐냐 밀레만, 밀레만, 그 다음에 거기에 비조, 그 다음에 코시드리 꼬르똥 샤를마뉴, 거기에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는 게 저기 르루아. 그러면 그거 한번 모아놓고 먹으면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 예산 1억 준비해야 돼요. 아니 아까 목낫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나마 조금 덜하지 않습니까? 그나마 덜하지. 왜냐면 코시드리가 한 3, 4천 불 할 거고 아니요,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할 요새? 800. 제가 4,000불 드릴게요. 사다 주세요. 카비넷 멸망전 이런 거 재밌지 않을까요? 너무 고가로 가다 보니까. 아니 카비넷이 뭐 카비넷도 3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5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비교해서 먹어보는 거지. 그럼 과연 사람들이 분간할 수 있을까? 자, 어쨌든 지금 거의 뭐 1시간 40분 촬영을 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재밌게 테스팅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승자는 이번 클레제와 그 다음에 꼬젠박이었다. 맛있네요, 두 개 다. 자, 지금까지 와인 마시는 아톰 이준혁, 박경진. 비밀이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